자,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요, 1등급 학생들도 놓쳤을 법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조차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사호석입니다. 오랜만에 찍는 1등급의 시선 영상인데요. 오늘 풀어볼 문제는 바로 24학년도 수능 22번, 요즘 가장 핫한 문제죠. 얼마 전에 치렀던 수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이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설 영상을 찍으면서 이 문제들을 쭉 풀어보니까요,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문제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한 덩어리로 한 세트로 쭉 풀어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정말 당황했을 법한 포인트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22번 문제, 지금 정답률이 1%대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1등급의 시선 문제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1등급 학생들도 정말 많이 놓쳤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문제들을 쭉 풀어보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구석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었던 학생들 아니고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분명 미끄러졌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1등급의 시선을 처음 보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지금 고2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이 1등급의 시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등급의 시선은 해설 영상이 아닙니다. 해설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지금 우측 상단에 올라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일반적으로 1등급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실전에서 문제를 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사고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1등급 천재들이 할 수 있는 천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적으로 연습해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4학년도 수능 22번 문제 1등급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먼저 봤을 때 최고차함기의 수가 1인 3차함수 fx, 저런 표현 보면 바로 이렇게 fx식을 대략적으로 x세제곱으로 출발하는구나,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가 있든 없든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식과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떠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건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그래프 개형을 빨리 떠올려야 유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떠올린 다음에 이 박스 조건을 볼 텐데, 결국에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을 이거를 좀 큰 덩어리로 최대한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 이거를요 그냥 뭐 3차식 곱하기 3차식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디테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걸 최대한 큰 그림부터, 이게 결국에 뭐 곱하기 뭐네, 어떤 두 개가 곱해져서 음수네, 그래서 그냥 큰 그림으로만 봤을 땐 뭐예요, 이렇게 두 덩어리를 곱했더니 음수니까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이걸 최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입하려면 어디에 대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K가 정수구나, 그러면은 얘네 둘 다 정수고, 이게 두 칸 떨어진 정수를 집어넣은 그 함수값들의 곱이 부호가 다르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해석을 마치고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해석을 더 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면, 정수 두 칸 떨어진 정수의 함수값들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면 안 된다. 그럼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 이걸 더 생각해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 단위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함수값이 음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면 이 다음에 양수가 못 나온다는 건가? 지금 두 칸 떨어졌을 때 얘는 음수 양수니까 부호가 달라버리니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쭉 펼쳐서 가다 보면은
이 다음 조건을 보기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를 3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케이스를 2가지로 떠올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음수가 나오다가 0이 한 번 나오면 0 2번은 최소한 바로 연달아서 나와야 된다. 0이 2번 나오거나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수로 쭉 연달아서 나올 거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습관을 들여보자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사고 과정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조건 하나씩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펼쳐놓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래 조건들을 보면요,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랑 4분의 1일 때 기울기 값이 다 나와 있는 건데 둘 다 이제 음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여기니까 이 구간 안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4분의 1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의심해 볼 만한 게, 그럼 둘 다 그냥 기울기가 음수라고 주면 되지 왜 얘는 하나의 값을 줬고 얘는 그냥 음수라고 부등호만 줬을까? 이 정도 충분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의심해서 그칠 게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까지 한다? 이런 값들 보면 이거 나중에 쟁여뒀다가 대입해야지, 대입이 필요한 시기에 있으면 이거 나중에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따로 챙겨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챙겨두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해설 영상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까지 더 할 수 있냐. 자, 여기 사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4분의 1 사이에 0이라는 정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소하는 구간 사이에 0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까지 사실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해설 영상에 담지 않았던 이유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생각이라기보단 옵션으로 할 수 있는 생각, 이 생각을 떠올린다면 더 나은 풀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박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까지 펼쳐내지 못했다면 이 생각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4분의 1에만 꽂혀서 그냥 그 숫자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숨은 의미, 지금 위에 있는 박스에서 계속 정수의 함수값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어느 정도 그 근처에 있는 정수,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뭐가 있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파악을 한 거고 결국 F8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fx는 뭐였어요? 이렇게 x 세제곱으로 출발한 3차식이었기 때문에 미지수는 최대 3개가 남아 있을 거다. 근데 F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 다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식을 구한다고 하면 식이 3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쭉 풀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fx를 우리가 미지수 1개 정도는 남겨둬도 되는지, 아니면 fx를 다 구해야 되는지, 미지수 1개도 남겨놔도 되는 경우도 있죠. 뭐냐면 뭐 f8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fx가 딱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f8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x가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를 구하기 위한 생각들을 쭉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쭉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거쳐서 이렇게 음수 다음에는 0 2번이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까지는 도착을 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그 해설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이 해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요, 1등급 학생들도 놓쳤을 법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답률이 지금 1%대라는 건 1등급이 4%인데 그럼 1등급 나온 학생들도 꽤 많이 미끄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학생들조차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특수 케이스만 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0 2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양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0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원래 비교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너무 특수 케이스잖아. 실근 3개가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딱 정수 하나씩 차이 나서, 그럼 그래프 그렸을 때 모양도 너무 이쁘죠? 그럼 뭔가 아다리가 딱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0 넣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될 것 같고 여기 1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뭔가 모든 조건이 다 맞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모양도 맞췄고 박스 안에 있는 조건도 다 맞춰놨어. 그리고 식도 뭔가 되게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 fx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냥 f8 구하려고 하니까 x에다 8 대입하고 끝낸 경우가 저는 제일 많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뭐냐면요, 기왕이면 특수 케이스만 먼저 찾아.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504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일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답을 낸 학생들은 아마도 이제 평소에 문제 풀 때도 그래프 개형 다 따져보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접하는 경우, 웬만하면 뭐 삼중근 아니면 이렇게 이쁘게 대칭 떨어지는 것들에서 정답이 나온 경우들이 많았다는 걸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먼저 따져보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가 안 되는 이유를 꼭 찾아내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여기서. 자,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질 때는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생각은 뭐냐? 그럼 얘네 중에 적어도 하나는 탈락이 된다는 건데 어떻게 탈락시킬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 특수 케이스를 보니까 뭔가 그럴싸하게 나왔어. 근데 얘가 맞는 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는 거죠. 그걸 확인할 식이 필요하다. 그 확인할 식을 우리가 조건에서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이것도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우리가 아까 쟁여놨던 식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아까 문제 초반에 있었던 바로 요 식이죠. 요 식. 이게 지금 괜히 준 건 아닐 거다. 이거 나중에 대입이 필요한 순간 대입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케이스가 나왔을 때도 결국에는 이 케이스가 탈락이 되고 얘네 둘을 따지게 되거든요. 왜냐면요, 아까 구해놨었던 이 특수 케이스 식을 쭉 풀어봤을 때 그 fx를 가지고 f'x를 구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3, 그러니까 그게 4분의 1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탈락시키고 나서 이제 그러면 0이 3번 연속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0이 2번 연속 나온다. 근데 여기서도 어떤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서만 만난다고 하면 딱 이렇게 중근을 갖고 접하는 경우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걸 먼저 떠올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떠올리면서도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 사이에 0이 있었어야 됐는데 0이 정수랑 정수 사이에 0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0도 정수니까. 그런 조건으로 탈락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세실근을 갖는 케이스가 두 개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식을 다 구해낸 다음에 이 둘 중에 또 케이스 하나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뭘로 했었다? 아까 대입하는 식 F'-4분의 1이 4분의 1이다. 그걸 둘 다 대입을 해서 비교해서 풀어주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험을 풀 때 특수 케이스를 먼저 찾는 거는 당연히 맞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케이스가 안 되는 이유, 물론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특수 케이스에서 답 내고 끝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머지 케이스가 안 되는 이유를, 특히 평소에 연습할 때는 그것까지 세트로 항상 같이 연습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시험장도 아닌데 어려운 문제 풀면서 특수 케이스만 하나 딱 덜렁 잡고 나서 그걸로 답 내고 끝내는 연습을 딱 그 정도에서만 마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1등급의 시선입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1등급의 시선은 앞으로도 이렇게 매주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 24학년도 수능 문제들에서 4, 5등급 학생들이 주로 실수하고 막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꿀팁들을 담은 영상도 제가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채널 미리 구독해 두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 이 1등급의 시선, 그리고 4, 5등급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